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좀 임팩트 있게 바로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맞다, 그 방송이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내일도 예정대로 녹방을 하고 월, 화, 수요일 라방, 목요일도 방송하고 이번 주는 계속 주중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크게 일정이 없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위츠는 라방에서 제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또 아시는 분들 다 알고 있으셨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첫 번째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이제는 위츠도 결국 그렇게 철회 결정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3,000원도 지지를 하고요. 동량도 볼까요? 투신 3호 조금 나왔는데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UTG도 사실은 결렬된 부분들이 시장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그 다음에 위츠도 철회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이제 실적과 자율주행 쪽 모멘텀만 좀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하니까 사실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큰 고비를 넘겼고, 이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양수도 계약 철회, 위약금 영원해. 그러니까 이 계약상 형식은 캠트로닉스가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라는 형식인데, 보통 이런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삼성전기 쪽도,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는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삼성도 이제 노조가 생기고 하면서 그런 인력들이 쉽게 이렇게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삼성전기에 입사했는데 캠트로닉스로 이렇게 회사가 넘겨가면서 핵심 인력들이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철회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조건을 노동자 이 임금 이런 쪽에서 제시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캠트가 이제 철회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이런 걸 인수하고 덩치를 키우고,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뭐든 뉴스가 나오고 삼성, 현대, SK 하면 다 주가는 좋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사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사실 실익을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에서 캠트로닉스의 결정을 사실은 존중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었겠죠. 좋은 조건이면 당연히 돈이 되면 인수하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이런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별로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다시 느낀 거는 참 캠트와 삼성은 회사 대 회사로는 참 관계가 좋다. 그리고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약간의 좀 빚을 지게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쪽으로든 또 삼성이 캠트에 대한 배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UTG도 외판, 폴더블 패널 사업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커버 윈도우 이제 UTG를 삼성전자 외에 다른 스마트폰,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전자신문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인 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쓰는 UTG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고 대빵이고, 어떤 싸움이 있냐면 삼성전자 내에서도 무선 사업부가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기 위에 삼성전자 이게 결정 헤드죠.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경쟁을 했는데, 사실 UTG나 CPI나 투명 PI나 이런 것들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핸들을 잡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사실 CPI도 그런 퀄이라든지 이런 게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의 헤드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요구에 잘 못 맞추니까 중간에 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팀이, 그러니까 마치 특명을 받은 무선 사업부, 워낙 추진력이 있는 기획팀이니까 무선 사업부 팀이 1, 2년부터 깝죽깝죽 되다가 결국 작년 말에 뉴스는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도 같이 진출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는 캠트로닉스랑 삼성 디스플레이의 원탑 체제로 가는 줄 알았어요. 뉴스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다가 요번에 보니까 결국 다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팬 기능하고 3번 접히고 하는 건 다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설비를 도우인시스 중심으로 이렇게 또 다른 업체들 하여튼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헤게모니가 삼성전자 무선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판이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번에 이제 하반기부터 펜 기능이 적용되는 갤럭시 이제 폴더 라인들이 폼팩터들이 나와서 정말 개선되고 좋으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이 UTG 쪽 사업부는 무선 사업부가 또 확실히 잡아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찢어버릴까요? 있거나 하면 다시 이제 핸들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하여튼 이게 알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UTG와 관련된 거는 일단 삼성전자가 핸들을 잡으니까 핸들을 잡았다는 거지, 생산은 또 디스플레이 또 라인에서 또 합니다. 그건 설비는 거기에 돼 있으니까 다 핸들을 잡은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잡은 핸들은 지금 삼성전자로 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캠트 라인이죠. 그 라인은 외판 하겠다는 거예요. 외판. 예? 다시 이 안에서 또 경쟁하는 거죠. 삼성 무선 사업부의 UTG 라인과 삼성 디스플레이 UTG 라인이, 이쪽 거는 이제 생산 여기서 같이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로 나가고, 디스플레이와 캠트로닉스 라인은 외판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가 힌트를 준 게, 물론 뭐 이후에 삼성전자 물량이 늘어나거나 듀얼 밴드 가면 우리가 기회가 있겠지만, 뭐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뭐 우리는 뭐 다른 업체들, 특히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뭐 내후년까지 보면 애플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중국이거든요. 비즈니스 하기에는. 그 중국 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캠트로닉스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물론 이것도 당장 뭐 이것도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인사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 UTG 패널 공급한다 하면 한 6개월 후에 이제부터 들어가니까 시장의 모멘텀은 그거부터 부르니까 이제부터 약간 이쪽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위닉스 해외 비중 80% 육박, 미국이 효자. 그러니까 그래요. 1분기 실적도 해외 매출 비중이 80%예요. 좋은데, 이게 꼭 좋은 뉴스만은 아닌 게, 해외는 좋은데 국내가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제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건지, 우리 봄에도 황사 별로 없이 지나가고 다행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여름 수혜주기도 하고 하니까 뭐 여름에 뭐 하여튼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닉스의 뭐 제습기든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그 대형 가전, 건조기, 세탁기 매출도 좀 반영되니까, 이제 미국에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니까, 혹시 미국에 뭐 무슨 미국에 뭔가 황사나 미국에 산불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이제 하나 나오면, 뭐 그렇게 바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큰 산불 났다 하면 이제 위닉스는 이제 완전 인사이트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GS 리테일 합병 승인 났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합병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저렇게 합병 승인 날 건 당연히 아는데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당연히 이런 것들, 오늘 이 차트는 기관들이 만들었는데 맞죠? 최근에 뭐 연기금 좀 많이 샀네요. 이때부터 모았어요. 36,000원부터 쫙 모아갔네요. 그죠? 이게 수급적으로는 뭐 남혐 해가지고 요건 했지만 기관은 이미 36,000원부터 모았어요. 이런 지금 분위기는 모았죠. 모아고 오늘 슈팅 시킨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대형주에서 요런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제 이건 한 38,000원 정도는 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스권 위에 상단인데,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인사이트 들어온 거예요. GS타에. 제가 이게 하이트 진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뭐 휠라 홀딩스, 이것도 휠라 제가 오늘 입었지만 이렇게 한번 양봉 뚝을 딱 세우고 나면 주가가 이제 물론 뭐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양봉 뚝은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이트 진로도 역시 그렇고, 오늘도 식품주가 좀 강했죠. 약간 오늘 뭐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약간 지수가 뭔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로 갈 때마다 약간 식품주들이 약간 인버스적인 역할을 하고, 샘표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난주에는 좀 핫했는데 결국 순환매주 안에서도
오늘은 풀무원, 또 이제 CJ 제일제당이 강하고요. 뭐 대상도 조금 올랐고 대한제분도 뭐 조금 올랐는데, 하여튼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 GS 리테일도 여전히 뭐 합병이나 이렇게 계속 조명받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장은 GS 리테일의 이 합병의 시너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 효율성 정도는 제고가 되는데, 뭐 엄청나게 그 합병의 뭐 효율성이 있겠냐라고 해서 좀 BGF 리테일 이런 거보다 좀 GS를 시장은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GS 리테일과 홈쇼핑의 합병은 리테일이 조금 유리한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나 리테일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리테일 이렇게 오늘 그렇게 된 거고, 요거네. 은행권 20% 배당 제한 권고 다음 달 종료. 다음 달이 이제 6월 다음 달 종료된다. 참 약간 얍삽한데, 이게 이제 요번 달에 만약에 이게 됐으면 다음 달이면 언젠가 왜냐면 은행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싶어 해요. 우리 금융들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도 막 15,000원, 12,000원에 샀다고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를 부양하고 싶어 하고 이익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배당을 좀 더 주고 싶어도 저런 배당 제한 권고가 있었다고요. 근데 다음 달에 종료된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다음 달에 중요하냐면, 은행들이 이제 이게 제한만 풀리면 중간 배당 주고 싶어 해요. 작년에 하나금융지주가 줬을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배당 제한 권고 때문에. 일단은 중간 배당은 주지 말고 연말부터 배당을 좀 늘려도 뭐 니네서 줘도 된다 이런 분위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 뉴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중간 배당까지는 아니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약간 부채랑 이런 경기가 좋아지니까 리스크가 조금 이제 코로나도 극복되고 이러니까 배당 제한 권고에 대해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규정을 해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준다. 이게 뭐 반 테이퍼링이죠. 하여튼 좋은 겁니다.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약간,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인터플렉스, BH, 코리아 서키트가 올랐어요. 삼성전기가 PCB 사업도 연말까지 정리한다. 물론 PCB 일부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쇼티지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PCB 같이 연성회로, 경성과 연성회로 기판이 결합된 이런 PCB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츠 쪽 와이파이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의 전략은 그래요. 계속적으로 삼성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인력과 장치가 필요하고 저마진의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제조업들은 이전시키고 싶어 하고요. 하이테크로 이제 사업을 재편하고 싶어 해요. 물론 당장 이런 것도 돈이 되니까 포기하긴 힘든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굉장히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위치를 캠트로 연결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잘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삼성전기가 직접 하는 거가 철수되면 인터플렉스, BH 같은 경우들이 좀 숨통이 트이고, 오늘 주가가 코리아 서키트나 키트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이유도 그거였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심택이 오늘 반등하지 않는 거는 뭐 PCB랑은 좀 또 다릅니다. PC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BH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해서 BH 많이 올랐죠. 사실 이거는 좀 올랐다가 윗꼬리만 잘렸는데, 코리아 서키트의 하락이 자회사 인터플렉스 때문인 이유들이 좀 있으니까 저게 저렇게 조금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 이런 어제 라방에서 누가 문의했죠. 슈피켄 코리아. 근데 이런 게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잠깐 봤어요. 그냥 공부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뭐 상담은 아닌데 시총 3,500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코로나 수혜가 있는 게, 물론 아이폰의 액세서리 아마존에 팔리는 것도 크지만
작년 매출의 이제 좀 상당 부분이 약간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많이 팔려가지고 난 이익이니까 작년은 일회성으로 보고 한 재작년 정도나 재작년 그러니까 한 3천억에 한 450억 정도 하는 회사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이 종목이 평가되니까 한 시총이 한 3,500억 정도. 뭐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한 8배, 9배 정도는 이제 되기는 되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평가이긴 한데 약간 성장이 작년 기조 효과로 대비해서 좀 둔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걸 보니까 못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슈피켄 절실한 신규 성장 동력, 본업 이익률 개선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지만 이익은 좀 아쉽다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낮에 이 가스통 같은 경우에 이런 퀀트K에서 여러분들 했고 이게 아직 안테크 갈 때가 아니라 했지만 여러 워낙 그쪽에 오늘 이제 내용이 좀 공개되고 뭐 계영님이 직접 막 또 이거 언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만은 약간 유니쌤이랑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혼자만 오늘 개별 수급들이 좀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물론 뭐 좋습니다만은 이걸 막 따라가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회가 아마 다시 25,000원 밑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물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오르면 같이 오르겠지만 아무튼 GST 같은 경우의 장점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매출이 늘면 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매출이 늘면. 근데 어떤 이제 아까 슈피켄처럼 매출은 늘어나도 이익률 자체가 크게 좋아지지 못하는 회사들은 한번 내용을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가 좀 있다. 그건 약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뭐 볼 거는 많은데 세틀뱅크 요런 게 기술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상장 이제 이슈는 있지만 보세요. 지난번에 말했죠.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이게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뭔가 지금 부는데 만약에 넘지 못하면 다시 눌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강하게 올렸던 뉴스도 별로 없이 올렸거든요. 카카오페이 인사이트로. 근데 이제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빠져요. 근데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그럼 밑에 저점 잡으면 되죠. 이렇게. 네, 그렇죠. 한 33,5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건 다시 담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별 흐름 없더라도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 뉴스도 간간히 나오니까 또 한 35,000-6,000원까지는 또 그냥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박스권을 이런 주식이 이 박스권을 뚫을 때는 좀 뭔가 남다른 거래량, 뭔가 남다른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지 못하면 눌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컴도 여기서 19,900원까지 갔다가 거래량이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아로하나테크 엮여가지고 다시 눌리는데 추세 살아있습니다. 추세 살아있으니까 이런 약간의 기술적인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오히려 장이 확 세거나 이럴 때는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막 형성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시장이 뭔가 가두리왕스처럼 갇혀있다가 수급도 굉장히 이렇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여기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기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얕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세한 기술적인 흐름들도 요즘은 주가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지 않나. 거래가 팍팍 터져주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튼 이상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한 15분 내로 지금 마친 듯 한데요.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